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K리치 위클리를 전해드리는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이번 올해는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이제 추석 직전 주에 K리치 위클리 한번 보내드리고, 또 추석이 연휴가 있는 날은 이제 10월 10일에 장이 열리긴 했지만 이 일주일 동안 하루만 열렸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이렇게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만에 K리치 위클리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인데요. 다만 리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이제 연휴 전과 비교해서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헐헐 날아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리츠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주 리츠 소식을 한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0044%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직전과 마찬가지로 보합세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3,500선을 넘었고, 그리고 10월 10일에 3,600선을 돌파했고, 또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3,7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리츠 시장은 그것과 비교하면 좀 분위기가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것은 코랑코 더원 리츠입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벤트가 분명히 있죠.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 덕분에 또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16일에도 장중에 6,970원까지 올라서 상승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 유상증자 발행가의 각정 소식과 신한서부 T&D 리츠의 첫 자산 매각 추진 소식이 눈길을 끌었던 한 주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이제 주요 발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4일에, 현지 시간은 14일에 필라델피아 경제 콘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번 달 말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연준 고위 인사들도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발언들을 했는데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제 오는 18일에 발표될 예정인 9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래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일찍 발표돼야 했으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6개 리츠가 하락하고 4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코랑코 더원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2.43% 상승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코랑코 더원 리츠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60% 가까이 오를 정도로 상승폭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시장에서 크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JR 글로벌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2%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었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1% 내외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의 유상증자 신주 확정 발행가액이 3,91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플러스 리츠는 지난 8월 21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때 이제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신규 편입 목적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스트밸리 플러스 리츠 역시 유증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신주 인수권 가격이 양호하게 거래됐고 또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유증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유증 신주 확정 발행가액과 주가 차이는 약 8.3%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할 요인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스트밸리 플러스 리츠는 오는 22일에서 23일 이틀 동안 구주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늘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반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한서브 T&D 리츠의 자산 매각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SPI에서 보도한 내용이고 이 신한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호텔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매각하는 자산은 나인트리 동대문입니다. 신한서브 T&D 리츠의 첫 자산 매각이기도 하고 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편입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나인트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219개 객실 규모이고 파르나스 호텔이 오는 2040년까지 초까지 총 20년간 책임 임차를 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난 2023년에 서울 신한서브 T&D 리츠가 540억 원, 객실당 약 2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자산을 인수를 했고 최근 서울 호텔 시장의 실적이 좋고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매각 측에서는 객실당 4억 원 내외 총 800억에서 900억 원 수준 정도로 매각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